후대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 책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종말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책들에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선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을 흔들 정도로 종말이 이슈되는 것은 종말론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서 과연 종말론 세상을 만들어 유포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 멋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종말론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적 종말론도 세상적 종말론 못지않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교회사에도 종말론이 꾸준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마저도 세상적 종말론처럼 패션의 유행을 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등장했다가 사라질까요?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적 종말론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종말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고의 동기고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는 근간입니다. 또한 이글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때 바코드가 짐승표 66이라는 논란으로 바코드가 찍힌 물건은 사지 말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심지어는 컴퓨터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요? 베리칩이 등장해서 한국교회를 거의 20년 동안 혼란스럽게 했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했던 분들, 지금은 그분들 활동이 어때요? 조용하죠.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좀 잠잠해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시기에 이슈화된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일루미나티, 시오니 정서,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것은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의문이 없었다면 앞에 어떤 의문이요? 과연 성경적 종말론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있을 때 프리메이슨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며 또한 어디로 흘러가든 혹은 어떤 형태로 퍼져가든 관심 갈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요? 교회 안에 성경적 종말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자꾸 목사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들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 프리메이슨에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적인 종말론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본 주제인 프리메이슨은 바코드, 베리칩 그리고 RFID. RFID는 뭐냐면요, 그 전자 태그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박스에 상품이 담겨 있는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박스 뒤에 보게 되면 점점점 같은 꾀알같이 점점점 같이 찍혀 있어서 그거를 딱 스캔하면 여기에 몇 개들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예전에 한창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리칩 안에는 특별히 3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고유번호, 두 번째는 거기에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본 유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GPS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한다. 이게 이제 베리칩 한 얘기인데 여기에 더 나가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베리칩 안에 RFID 기능이 들어가서 이것을 인체에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 장바구니를 그 캐시에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카운터에 가서. 그리고 스캔을 찍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카트에 전체 물건을 다 담아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순간 그 사람에 있는 이 베리칩의 안에 있는 RFID 기능으로 은행 계좌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결제가 되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저한테 처음 들으셨었어요?
처음 들었던 것도 은혜예요. 관심이 아예 없었으니까. 괜히 그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관심 갖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종말론에 관련된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즉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종말론을 교육하고 증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은 가십거리처럼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소문의 날개를 날개 달고 헐헐 또 날아다니고 사라졌다가 다시 또 등장했다가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진실의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종말 소문에는 비성경적 요소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주변에서 어떤 분이 종말론 얘기할 때 그 안에 성경적인지 비성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된 인터넷 정보로 유혹되고 있죠. 한 번 빠져들면 블랙홀처럼 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별납니다.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벙커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TV 방송에서는 경쟁적으로 방영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 유포하고, 프리메이슨 관련 집회나 세미나를 세계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선교사의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 가서 환란날의 도피처다, 여기에 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연관된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고에서 주제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정부, 신세계 질서, 시온의 정서, 이것들도 프리메이슨과 연동 혹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혼용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그러면 사람들은 세계 단일정부, 세계 신세계 질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됐기 때문에 함께 지금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구한 부분 안에서요. 그렇게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들에 관한 정체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칩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론자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은 성경의 종말을 준비하는 집단으로서 이들에 의해서 종말은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자꾸 프리메이슨이 성경의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들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다. 주목하라. 뭘 주목하냐면요, 성경 말씀은 비밀이 맞죠. 비밀인데 우리한테 계시가 된 거예요? 아직도 비밀로 감춰진 거예요? 계시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풀린 거예요. 계시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은밀하게 안 하세요. 다 알려주지. 알려주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벌써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럼 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요? 도대체 누가 위인지 몰라요. 그 마귀가 위네 하나님보다? 이 완전히 그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도 자기 주권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프리메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마귀가 은밀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럼 목사가 그러면 성경 안 보고 맨날 인터넷만 봐야 되나요? 도대체 답을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요. 목사가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죠. 인터넷 보고 있어 하루 종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예 말도 안 돼요. 순서가 벌써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미혹이 돼버리면 분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베리칩이라는 이름으로, 즉 이 프리메이슨들이 베리칩이라는 이름으로 666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리칩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져. 아니게 밝혀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경됐어요? 아니야. 코로나 백신에 베리칩 같은 침수표가 이렇게 또 바꿔. 왜 바꾼다고요? 진짜가 아니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도 베리칩이 그때는 지금 더 많이 베리칩이 굉장히 논란됐거든요. 저 그때 딱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 짐승표로 가는 과정은 맞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기준 여러분이 특별히 가르쳐준 게 제가 뭐였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종말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이 종말이 혼란스러울까봐 하나님은 그걸 딱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종말론 관련 주제들을 함께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프리메이슨, 역사 속에 존재한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최근 기독교의 화두가 되고 된 것은 성경 종말론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은 종말론 연관되지 않다면 제가 이걸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존하게 되었으며 성경적 종말론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프리메이슨 논점이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 연관성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논하기보다는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분명히 있었던 단체입니다. 실존했던 단체입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우회 단체 혹은 취미 클럽이에요. 이런 클럽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냥 한 클럽인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낱말은 엄밀히 말하면 각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들을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고, 이 회원들이 모인 단체명을 뭐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메이슨 리로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프리메이슨은 프리, 자유로운 그런 뜻이고, 메이슨, 석공, 그래서 직역하면 자유로운 석공 뜻인데, 이것이 근대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조합원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프리메이슨은 건축할 때 돌을 다뤘던 석공들의 조직이었던 사실에서 이런 명칭이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즉, 돌을 다루어서 만드는 석공들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을 이 박애단체인 프리메이슨이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심볼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석공의 공구들로 그 모양의 심볼이 되어 있죠. 프리메이슨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4세기로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도 석공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프리메이슨은 엄밀히 말해서 각 조합원을 가리키는 말이며, 프리메이슨은 단순히 그들이 일반적 호칭이며 프리메이슨리가 그들의 단체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슨은 약어로 부르는 호칭이며 형제들을 그들의 우애와 화목으로 의미로 하는 보편적 호칭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원들 가운데 뭐요? 형제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라이온스 클럽 있죠? 로타리 클럽 있죠? 그런 클럽인 거예요. 그냥 그런 클럽. 그런데 그 목적이 굉장히 조금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프리메이슨리는 역사 속에 존재한 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존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프리메이슨 역사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역사성과 사상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주변에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 출처가 다 달라. 즉, 각각의 통일된 게 없어요. 프리메이슨의 기호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설화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 관련된 히람 아비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의 도화선을 했던 마지막 신호에도 어지없이 히람 아비프의 설화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신호에 데이비차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프리메이슨, 시오니즘스 이런 걸 확대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28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어요. 이 히람 아비프 설화가 뭐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두로왕 후람에게 건축 기술 가치를 요청을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죠. 백향목을 거기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 이 두로왕 후람이 당시 최고의 거장인 히람 아비프, 마스터 메이슨인데 히람 아비프와 최고의 제일인 금과 백향목을 이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보냅니다. 즉,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두로에 있는 백항목 같은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았다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로왕 후람이 히람 아비프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자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히람 아비프는 금속 철을 잘 다뤘기 때문에 성전의 금장식인 녹그릇과 두 기둥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로를 했습니다. 성경에 야긴과 보아스는 나오지요. 근데 이 히람 아비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히람은 성전 건축의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는 숭늉공으로 솔로몬 왕 성전 건축의 책임자인 즉 마스터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히람 아비프는 자기 고향인 두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히람 아비프 밑에서 숭늉공들 가운데 히람 기술이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히람이 거부하자 결국 그들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자, 직각자, 나무망치로 히람을 살해했는데 이 세 가지가 메이슨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도구들은 세계를 건설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던 사람들은 바로 복수의 의미가 이런 상징 속에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살해 사건을 쓰인 도구가 뭐요? 바로자, 직각자, 나무망치.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땐 그거는 비극이지. 그게 비극이지 왜 복수야? 그러니까 음모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보고 여기서 복수. 그래서 프리메이슨 단체와 그 단체를 상징하는 심볼은 악의 추국으로 갑자기 변화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8쪽에 보면 그 상징 심볼이 있죠.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이것은 지금 말한 히람 아비프 얘기 있죠.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전통적인 프리메이슨 전해되고 있는 히람 아비프가 라는 설화입니다. 설화. 우리가 한민족인데 우리 조상이 누구세요? 설화에 따르면 당군이잖아요. 당군 엄마가 누구예요? 웅년, 곰, 마늘을 먹었다나 쑥을 먹었다나. 그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설화라고 설화.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얘기할 거리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신호의 저자 데이비드 차는 설화 정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원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마지막 신호는 나중에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룰 것이고요. 16세기 이전의 프리메이슨은 신비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조직은 희미한 그림자 정도였지 어떤 구심점을 지니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조직을 딱 구성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제압한 우회단적은 취미 클럽이 시작된 것이 시발점이라면 지금 활약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우리가 지금 프리메이슨 시초다라고 하는 건 1717년 영국 런던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공적인 프리메이슨이 처음 창설될 때에도 역시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를 제압한 우회단체로서 자유,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철학적 사색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결코 비밀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회를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리고 1799년 영국 의회가 프리메이슨을 공식적인 합법적인 단체로 승인함으로써 유일하게 비밀 결사단체가 됩니다. 이처럼 영국에 시작된 프리메이슨은 프랑스로 건너가서 영국보다 프랑스가 메이슨의 시발 좀 늦었지만 실상은 영국보다 프랑스의 그들의 활동은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웅도 프리메이슨이 주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독일로 건너가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프리메이슨이 최고도에 이르게 되는데 프리메이슨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국,
미국의 건국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미국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없을 정도로 프리메이슨이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오늘날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리메이슨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에 관한 모든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존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건 없어요. 프리메이슨은 최석봉의 연장과 연구인 각 직각자와 캠퍼스, 도끼와 나무왕치 등 8가지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캠퍼스와 나무왕치, 수직기와 이 4가지는 능동적 역할을 하며 가위, 수평기, 지렛대, 직각자 이 4가지는 수동적 역할을 상징하거나 2가지로 집약됩니다. 직각자는 땅에서, 캠퍼스는 하늘로부터는 빛을 상징하고 있으며 반면에 캠퍼스와 삼각자를 심벌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남성을, 태양신을, 삼각자는 여성, 이시스, 태양신의 부인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좋은 일들을 했는데요. 프리메이슨이 당시 최상의 지식의 전당 유럽에 시작하면서 번창했었지만 순풍에 돈만을 달고 질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프리메이슨도 격변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합리주의적 사고가 모든 분야에서 태풍처럼 몰아쳤고, 즉 합리주의적 사고가 태풍처럼 몰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프리메이슨이 박애주의, 인도 이런 걸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프리메이슨 조직에 있는 분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천민의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있고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잖아요. 즉 박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요? 이제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뭐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박애라든가 인도주의 정신들을 다 공유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더 은밀하게 비밀을 전수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즉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뭐요? 이때 그 지하화, 음성화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폐쇄시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야, 뭐 이제 우리끼리만 하자라는 게 폐쇄가 되니까 요 폐쇄되는 것이 나중에 음모론자들은 뭐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는 거죠. 프랑스의 대혁명과 관련된 프리메이슨, 나치의 탄압,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역의 제모라 탄압 열풍은 프리메이슨 역사를 기반해 격변기를 맞았다. 즉 나치 탄압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 프리메이슨은 점점 그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모론까지 겹쳐서 프리메이슨이 역사적으로 최고 격변기를 맞았다. 무슨 말이냐? 이 프리메이슨이 음모론과 겹쳐지면서 프리메이슨은 아주 잘못된 나쁜 악의 단체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원래 프리메이슨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프리메이슨을 간략하게 나눠봤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은 뭔가? 전통적인 프리메이슨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앞서 좀 살펴봤죠. 다시 말해서 그거를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프리메이슨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메이슨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프리메이슨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미국의 프리메이슨을 총괄주의하는 본문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음모론자들은 뭐요? 없으니까 없는 거지. 없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음모론인데 그걸 누구한테 공개하겠어? 그게 다 모든 사람이 모르게 하죠. 그럼 다 답이 돼버려요. 어디에 가도 프리메이슨의 총괄주의는 분은 뭐 없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전 세계가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런 조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밖의 나라도 없고 역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둘째, 오리지널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총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나 역시 없습니다. 누가 대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전 세계 어떤 주요한 인물들이다. 그런 것이 원래 프리메이슨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친목 단체죠. 셋째,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은 악의 축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양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파괴를 지향하는 단체예요. 세계를 꿈꾸는 프리메이슨도 없었어요. 그 어떤 지하적이나 활동도 있는 기반마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아까 격변기 맞았다고 그랬죠? 격변기를 맞으면서 프리메이슨은 사실상 와해됐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음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넷째,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철학적 사색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지만 세계 통일 공화국, 그림자 정부 이런 걸 건설한다는 야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섯째, 프리메이슨은 격분기를 두면서 단체가 훼손되거나 혹은 와해 약화됐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나 인물 그리고 그런 정치적 마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건 뭐예요? 원래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 오늘날에는 프리메이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프리메이슨은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이 아니에요.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로 만든 거죠. 다시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프리메이슨 없고 음모론자들이 만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세기 영국에 시작한 현대 프리메이슨은 30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까지도 어떤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지난번에 몇 주년인가 행사하기도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음모론자들이 만든 또 다른 프리메이슨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메이슨 역사는 두 가지예요. 전자는 뭐예요? 전통적으로 원래 역사에 존재했던 오리지널 프리메이슨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뭐예요? 음모론자들에서 만들어진, 실존은 없어요. 실체는 없고 이야기로 만들어진 가칭 트랜스폼 프리메이슨들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프리메이슨은 앞달라기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음모론자들이 만든 트랜스폼 프리메이슨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자들에 의하면 프리메이슨과 회원들은 그림자 정부를 만들고 있는 주요 멤버들이며 신세계 질서 곧 세계 통일 공화국을 주도할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오리지널 프리메이슨 단체는 이런 정적인 조직이나 인물의 야망이 없었습니다. 원래 만드는 프리메이슨과 지금 음모론자 말하는 프리메이슨은 아무 관련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어떠한 준비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이 세계 통일 공화국을 건설하는 그림자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음모론에서 나온 무서운 얘기일 뿐인 거죠.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음모설은 한두 가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역음모론까지 얘기합니다. 이지연 목사가 지금 프리메이슨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지연 목사가 프리메이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명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프리메이슨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연 목사가 사실은 프리메이슨이다. 왜?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성경적 종말론까지 음모론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음모, 성경, 비밀, 계시. 우리는 음모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음모론자에 안 빠져요. 왜 어디 성경에 음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계획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프리메이슨이 음모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돼요. 이른바 P2 사건인데, 프리메이슨 세계 그림자 정부에서 프리메이슨 세계 그림자 정부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역 프리메이슨이 승인받지 못한 프로파간두에, 이게 두리안 뜻인데 이탈리아로, 이들이 앙심을 품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고인사를 포섭해서 이탈리아 정부를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자 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그러면 마치 프리메이슨은 모든 정부 뒤에서 권력을 드는 비밀 결사인 것처럼 잘못 묘사가 됐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각주 15번 있죠? P2 사건 거기 좀 봐주세요. 이탈리아 P2 사건에 대한 설명은 나무위키 프리메이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서 아래 모 일간지 기사를 인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프리메이슨 음모를 확대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탈리아 프리메이슨 본부였던 프로파가간 뒤에는 각종 미제 범죄와 비리 스캔들을 일으킨 배우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P2의 자장인 리치오 젤리가 신의 응양가로 알려진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로버트 칼비 의장을 살해하고 12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1974년 이탈리쿠스 급행열차, 85명의 목숨을 잃은 1980년 볼로냐 정거장에서의 폭발물 암살, 1978년 초 기독교 민주당 수석 의장